조금 전에 주거안정 대책과 OECD 성장률 관련한 소식 들어봤는데 일요일인 어제죠. 가계부채 급증세와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새로운 대출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년 1월부터 다주택자들이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지고 빚 갚을 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게 됩니다.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정부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이름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간 DTI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주목된 것이 신 DTI 정책이 구체화됐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8.2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나와서 그에 발표됐던 내용 중에 심사 부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사항이 나온 건데요. 총부채 상환 비율을 규제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방안을 알려주고 있는데 뭐 자영업자나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략적인 걸 보면 그 소득 증빙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서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말씀 주시는 소득 증빙 부분이 기간도 좀 확대가 되고 좀 다양화가 된다고 하는데 뭐 예외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이런 거죠. 소득 증빙을 직전 1년만 했던 거를 2년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로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도 이제 인정을 해 주는데 원천징수 영수증 외에 예를 들어서 그 카드 사용 내역, 그다음에 의료보험료에 납부한 내역도 소득 증빙에 인정해 주는 방안을 지금 현재 오케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40세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나 신혼부부는 또 반대로 소득 증빙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소득 증빙 확인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소득 증빙이 다양화가 되면서 누군가에게는 이 대출이 어려워지겠지만 신혼부부 같은 청년층에게는 좀 더 쉬워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소득 증가에 대한 이 예상, 대출 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죠. 이제 미래 소득 증가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만기 시까지 소득을 인정해 주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30세 되는 그 근로자가 20년짜리 대출을 받게 되면 30세부터 50세까지 매년 급여가 인상되지 않겠습니까? 그 급여 인상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기에 매년 갚아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해 주게 되니까 아무래도 무주택 근로자들은 대출 받는 금액이 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일단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게 어려워지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방안이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DSR이 도입된다. 확정적인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인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그동안은 이제 모든 부동산 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신용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든가 그런 모든 대출을 다 제대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원금, 원리금을 전부 상환할 수 있냐 기준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직 그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는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없어가지고 내년 아마 10월부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행해 본 그 통계를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정할 것 같은데 비율은 금융기관별로 따로 별도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미 받았던 대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이거 사실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기간도 다르고 이율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대출을 받겠다. 그러면 좀 더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현행 DTI 대출은 그 수도권과 투기 지역에 적용될 때 그 건건이 부동산 건건이 적용이 되는데 신 DTI는 모든 부동산 대출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받은 대출도 그 원금만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원금도 갚아야 되는 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존에 그 부동산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금액이 훨씬 더 줄게 됐죠. 지금까지는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저번에 받았던 것과는 상관없이 건건이 받았죠. 이런 얘기들을 은행에서 받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군요. 일단 또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또 이자도 달라진다고요. 부동산 임대의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걸 도입해 갖고 부동산 임대 소득이 이자 비용보다 1.5배가 많아야지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비주택일 경우,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일 경우고요. 주택일 경우에는 1.25배가 돼야지 대출을 이제 해주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수도권이나 투기 지역 이런 데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임대업자들은 한 12% 정도 그 대출 받는 금액 정도가 줄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이었습니다.